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해외 교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외 교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긍정적으로 뭐 부럽다든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아니 왜들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뭐 애틋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요번에도 나와 보니까 진짜 해외에 한국 사람들 많습니다. 어디를 가나 뭐 도시나 시골이나 뭐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뭐 LA에는 한 100만 명 정도 교포가 있다고 그러시고, 뭐 뉴욕 근처에도 한 50만 명 있다 그러고. 그리고 제가 그 90년대 말에 홍콩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지금 찾아보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면요. 세계에서 본국에 있는 인구에 대비해서 해외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 비율을 보면 한국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숫자가 제일 많은 사람은 당연히 중국이고요. 그런데 중국은 분모가 워낙 크니까 비율이 높지 않고, 세계 1위는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유태인은 본국 인구가 뭐 500만 그 정도밖에 안 될 테니까 유태인이 뭐 단연 1등이지만 세계 2위가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해외에 나가 있고요. 또 이런 우리 교포들에 대해서 우리들도 또 외국인들도 많은 호평이 있고, 뭐 예를 들면 근면 성실하고 또 똑똑하고, 그래서 비즈니스도 잘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또 그런가 하면 뭐 혹평들도 많죠. 혹평도 있지만 엄청난 숫자가 해외에 진출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과연 그러면 이렇게 해외로 많이 진출해 있는 한국인에 비해서 우리 국내 본국에 국제화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해외 교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총 7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제외 국민, 그러니까 한국 국적인 분들이 270만이고요. 아예 외국 국적인 분이 480만, 그래서 총 750만이라고 합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1등 250만, 중국이 2등 240만, 일본이 80만 명,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을 다 합쳐서 1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국가들을 좀 보면은 캐나다하고 호주가 25만 명, 18만 명 해서 한 43만 명 되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하고 러시아를 합쳐서 한 35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역사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 다 합치면 한 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그 해외에 보낸 입양아들이 있잖아요. 그 입양아가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 그 입양아들과 그 분들의 자녀들 2세, 3세까지 하면은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통계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합치면 한 800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재외국민을 신고 안 한 분들도 사실은 상당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제 느낌보다는 이 통계가 좀 작습니다. 뭐 제가 살았던 홍콩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숫자들을 보면은 약간 작게 느껴져서, 실제로 현지인들 교포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생각보다 통계가 좀 작다, 그러니까 결국 800만은 충분히 넘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 인구 대비 15%가 넘는 겁니다. 과연 뭐 많이 해외로 나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해외로 나갈까요? 제 생각에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현지에 가서 비즈니스를 개척하러 가시는 분들입니다. 뭐 대규모 글로벌 기업일 수도 있고, 또 스몰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또 스몰 비즈니스로 나가셨다가 큰 기업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또 무시할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주재원입니다. 우리나라 회사의 해외 이제 주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큰 도시에 뭐 뉴욕, 런던, 도쿄, 홍콩, 싱가포르, 샹하이 뭐 이런 데 많이 계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큰 그룹은 유학입니다. 유학 또는 그 유학에 관련된 뭐 그런 교육 관련된 일들. 그래서 부모의 뭐 희생이나 아니면 부모의 욕심이나 어쨌든 그 자기 자녀들을 해외로 많이 보내는 그런 그룹이 있고요. 또 최근에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은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시아 국가로에서 주로 시작하고 있지만 전 세계로 앞으로 점점 은퇴를 위해서 해외로 가는 분도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해외에 나가시는 교포 분들이 사실은 뭐 다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계시고, 또 아직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건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그 월드뱅크 논문 중에 하나에 돈 빌리는데도 아직도 아시아 국가들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컨슈머 크레딧에도 아직도 차별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미국 주택 담보
대출 시장에서 백인 대출 심사관은 백인 대출 지원자에게 잘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안 대출 심사관은 또 아시아 대출 지원자에게 잘해주는데 아시안 대출 심사관이 많이 없다. 그래서 표 1에 보시면 그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표 2를 보시면 최근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모델 AUS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게 있어서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사는 그냥 뭐 굉장히 단편적인 거지만 제 생각에 항상 느끼는 건데 진짜 우리 교포들이 뭐 나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또 그리고 간접적으로 생활에서 느껴지는 그런 차별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별에 관련된 문제도 참 심각하지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주제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청년들,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유학과 현지 교육을 좀 말씀드려보면 1990년대, 2000년대 그때 엄청난 유학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갔던 젊은이들이 이제 한국으로도 들어오고 또 해외에서 남아서 글로벌에서 또 한국을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학이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유학을 굉장히 권장합니다. 사실은 저는 완전 국내파입니다. 그 외국계 은행에서만 30년을 일을 했지만 국내에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군대 갔다가 취직하니까 28살이었거든요. 그 첫 번째 직장에서 이제 뉴욕으로 출장을 한번 보내줬는데 그 여권 처음 만들고 그 해외로 처음 비행기 타고 간 겁니다. 비행기도 처음 탔고 해외도 처음 갔고 그 이후에 한 6년 정도 한국에서 그 $1 그 외환 트레이딩을 했는데 뭐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우물안 개구리로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홍콩으로 이직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한 24년 정도 더 일을 했는데 그 24년 중에 한 3분의 1, 한 8년 정도 해외에서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모르니까 용감하다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용감하게 해외로 나갔던 거는 저한테는 뭐 큰 기회였고 지금 생각해도 제가 한 일 중에 굉장히 잘했던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 기사가 진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제 모범생 모델은 이제 그만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분의 말씀은 자기는 뉴욕에서 자라면서 일찍 스트리트 스마트해졌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이제 똑똑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모든 생활을 했고 이런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염려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아시아계 혐오 사건이 계속 증가를 해서 뉴욕의 경우에는 2019년에 3건, 2020년에 28건인데 2021년에는 131건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만연한 이런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의 환멸을 느끼고 있다. 마이너리티 모델, 그러니까 소수인들이 해야 되는 모델이 마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기회에 감사하고 부모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자녀들은 학교에서는 수학과 과학만 집중해서 공부하고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이런 게 모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이 기사를 쓰신 분의 주장입니다. 저는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 기사에 보면 플리처 상을 수상한 작가의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다른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차별적인 편견을 갖지 못하게 할 만한 정도의 충분한 정치적인 힘과 문화적인 영향력을 아직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2세, 3세들의 어려움이 사실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해서 돌아온 그런 젊은이들 또 그 해외에서 2세, 3세로 남아있는 그 한국 오버시즈 코리안 청년들의 어려움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 유학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분들한테 항상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애들은 다 좋습니다. 문제는 그 부모들이지. 그래서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하는 말 중에 제가 제일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은 정말 그 아이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온 사람보다는 다 자기가 뜻이 있어서 온 거지 그거를 아이들한테 미루고 그래서 너무너무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해외 교포 분들 응원합니다. 특히 유학생이든 2세, 3세든 공부를 하고 있던 일을 하고 있던 해외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그 오버시즈 코리안 청년들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냅니다. 다들 원하는 것을 이룰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